북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결과 분석이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자 어쨌든 아침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다들 보시고 큰 충격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2월 4일 날 하기로 했죠. 갑자기 29일 날 오후에 북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발표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다들 이제 큰 충격에 빠졌죠. 지금 이제 두 번째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 점검단 내려오는 걸 갑자기 연기를 해가지고 하루 늦게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취소인데 뭐냐?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온갖 분석을 하는데 일단 북한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북한에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어린 조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창 올림픽 지금 북한이 안 오면 거의 망하는 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옴으로써 전 세계적 관심을 쫙 끌고 평창 올림픽이 대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와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야 북한은 뭐 무슨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지목은 안 했는데 아마 2월 8일 날 있는 북한의 이제 건군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건군절을 왜 평창 개막식 전날 해가지고 분위기를 뭐 흐리게 하려고 하느니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여론을 확산하는 거는 그건 이제 북한과 달리 한국은 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부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정부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언론들한테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국내 이 조중동과 종편들이 적폐 언론들에 대해서 경고를 던지는 거죠. 너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네가 손해다. 까불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00년 9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남쪽에 유수 언론사, 방송사 사장들이 북한에 간 적이 있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이제 언론사 대표단들과 이제 만나고 김정인 국방위원장하고도 만났죠. 거기서 남북 언론인 공동 합의문이라는 걸 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 남북 언론들은 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그런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가 있어요. 그 합의를 어긴 거죠 사실. 거기엔 조선일보 사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그때 뭐 동아일보 사장은 금으로 된 뭡니까 그 보천보 전투 뭐 그 활자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 선물을 했다 뭐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자기들 그때 가지고는 와 민족의 이제 통일을 위한 언론 보도만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이런 식의 잔치집에 재 뿌리는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경축행사 시비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저렇게 이제 떠드는 것도 있지만 이 당국자들의 발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이제 26일 날 조명군 장관이 어디 그 강연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대요. 그 건군절 이 열병식이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더 유명한 거죠. 29일 날 오전이었죠. 송영문 장관이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그냥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미국이 인정해도 과연 한국은 인정 안 할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만약 북한이 핵을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에서 아마 지워질 것. 정권을 지도상에서 어떻게 지운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정부 청사만 딱 없애겠다는 건가? 아무튼 근데 되게 웃기죠. 핵을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하면 우리도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지도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웃긴 것도 있어요. 이날 이 장관이 한 연설 중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핵보다 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겠다. 야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 핵보다 더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 강국보다 더 무서운 재래식 강국. 뭔가요?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무기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네, 어떻게 막 자신감이 뿔끈 섰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특히 이 송영무 장관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됐죠. 국내에서도. 저거 과연 이 청와대와 조율된 발언이냐 저게. 지금 저의 정부 공식 입장과 맞는 발언이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이제 논란들도 있었고 28일 날 노동신문 기사, 그러니까 29일 날 공연 취소 발표가 나기 하루 전날 북한의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동족 사이에는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보수 패당 때문에 남북관계가 곡절을 겪는 것은 물론 평창올림픽이 대결의 난장판으로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 상태로 평창올림픽을 하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해와 단합 이런 분위기가 고취되는 게 아니라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단 와가지고 막 시합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인공기 불태우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볼 때, 야, 이럴 거면 차라리 평창올림픽 참가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어차피 안 할 거였다. 안 해버리는 게 낫지. 괜히 가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 잘 되라고 도와줬는데 욕은 욕대로 다 먹고 통일 분위기는 통일 분위기대로 다 깨지고 이럴 건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뭐 이 탈북자들 뭐 반북 세력들 릴레이로 막 그 화형식 하는 거 막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게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평창에서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럼 과연 이 상태로 그냥 평창을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게 맞냐?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평창올림픽 자체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이제 더 가봅시다. 1월 24일에 평양에서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최고인민회의, 뭐 내각의 조평통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갔고 정당은 노동당과 우당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우당이면 이제 사회민주당도 있고 그다음에 천도구 총연당도 있겠죠. 그 발언자 연설자 중에 이 사회민주당 위원장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는 뭐 북한에 있는 단체들 다 아시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북측위원회,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네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있구나. 민화협 이런 데들이 이 민화협은 한국에 있는 민화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이제 해내외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소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 호소문에서는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에 이 한반도의 첨예한 이 정세, 이 긴장된 정세가 급격히 완화됐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변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의 이제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에 신년사의 힘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두 번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민족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자. 네 번째, 민족 자주와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새 국면을 열어야 한다. 이런 4가지 내용으로 이제 과제를 이제 제출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주 통일의 열풍, 남북 관계를 과감하게 전진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 외세의 요구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민족의 핵 보검, 민족의 핵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이 우리 민족의 핵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 뭐 공화국의 핵, 공화국의 핵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이 핵 보검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핵이 없었으면 미국이 계속 선제 핵 공격 위협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좌지우지했을 거다. 근데 북한이 핵을 갖게 되니까 미국이 함부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남북 간에 우리끼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 핵을 남북 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는 이 궤변과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내 많은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비핵화를 해야 뭐 남북 관계 대화가 된다.
개선할 수 있다, 뭐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궤변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내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거의 사실 한국 내에서는 비핵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죠. 다 비핵화를 해야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군사적 긴장 문제인데 군사적 긴장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 통일의 근본 장애. 그래서 이 군사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연합훈련 이게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일시적으로 좀 연기가 된 건데 이걸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과 침략 무력 같은 이제 미국이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핵 전쟁 도발을 분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얼마 전에도 한미 간에 그 합의 또 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은 계속해서 순환 배치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미국의 이 막 무슨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민족적 반미 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뿌리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한미 연합 훈련을 영구 중단할 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장 올림픽 끝나면 재개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 당국은 훈련 끝나면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북한에서는 영구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훈련을 재개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또 돌변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많이 강조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민족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라고 해서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자.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오늘 그 뉴스 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마식령으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선수단들이. 원래는 이제 비행기를 보내려고 했더니 북한 공항을 이용하는 그 항공사는 180일인가 일정 기간 미국에 취항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항공사가 그 전세기를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그거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서 빌려주면 대한항공 비행기들은 미국에 못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예외를 두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겨우 오늘 이제 전세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행기 하나 띄우는데도 미국의 허락 없으면 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육로로 가도 되잖아요. 사실 마식령 뭐 그리 멀리 먼 것도 아니고. 근데 일부러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로도 열고 비행기 항공로도 열고 백길도 열고 철도도 열고 다 열자는 거예요. 온갖 길을 다 열어야 하나가 막혀서 나머지로는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통로를 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계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70주년을 맞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선언 발표 기념일 광복 75돌 이때 민족 공동행사를 개최하자 이런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6.15, 8.15, 14 이 세 번에 걸쳐서 민족 공동행사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을 실현을 위한 투쟁 이건 뭐냐면 재작년인가 북한에서 제안한 거죠.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남쪽에도 이 기구가 추진 기구가 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좀 진행을 시킬 수가 없었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되지를 못하고 있었죠.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이제 남북 관계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하자. 이게 폐기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합을 방해하는 법 제도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 자주와 우리 민족끼리 기초로 새 국면을 열자라고 해서 새해 출발이 아주 좋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매우 좋은 거다. 그래서 이걸 제2의 6.15 시대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우선, 민족 중시, 민족 단합의 입장에서 통일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자. 다른 자잘한 문제들은 통일을 위해서 다 복무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민족을 우선하고 중시하고 단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미 4대 외세 굴종에 반대한다. 특히 이제 지금에 있는 그 국내 반북 세력들,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도 이런 기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든 미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건 트럼프 덕분이다.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하는 내외 반통일 세력. 지금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잘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출발, 지금 제2의 6.15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반통일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각성해야 된다.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분쇄를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당면에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성사를 가로막고 죄를 뿌리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들에 대한 어떤 경고성,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이번에 이제 이 정부 정당 사회단체 이 연석회의 연대회의였나? 네. 근데 연합회의. 네. 아무튼 연땡회의. 이 회의가 원래 이제 신년사가 발표되고 나면 신년사 내에서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회의를 거의 해년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신년사에서 나온 걸 좀 더 구체화해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북한에서는 올해 남북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자료라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